잔해로 떨어진 홍진호 연합. 날이 겠나 보군요. 충주맨이 낙원 자금 털 수 있다며 히든 룰을 알려줍니다. 자금 약탈은 2번이나 받기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냥 대놓고 가는 작전을 세운 자네팀. 충주 패스를 벤치마킹했군요. 하지만 낙원팀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장동민 터스텔라를 벤치마킹했군요. 충주 패스 장동민 터스텔라 두 거장의 작품이 콜라보를 이루는 가슴 벅찬 순간이군요. 심신이 매우 편안한 자네팀을 본 악어가 시작부터 페이크를 눈치채버렸군요. 그냥 한 끼 줍쇼 촬영에 들어간 자네팀. 홍진호에게 정보 속삭이던 주원규는 최혜선이 오자 일시정지합니다. 최혜선이 물어보자 주원규는 모른 척하죠. 똑당한 최혜선이 그냥 5명이서 즐게 말하고 합니다. 이에 주원규는 자신이 빠져도 된다고 하죠. 결국 싸움이 커지고 해결되지 않은 채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최혜선은 게임 외적인 상황으로 의심받는 게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탈락 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촬영 중이기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장동민 연합과 자주 붙어 있다면 팀원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첫날부터 자네였던 최혜선은 혼자 여자인데다 나이도 어렸기에 홍진호 연합에서 오래 생활했음에도 유대감 쌓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속감의 결핍이 있어 보이죠. 반면 최혜선을 제외한 홍진호 연합은 연이은 패배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 승리에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허나 이 상황에 스파이에게 농락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스파이 방어에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죠. 결국 소속감이 필요한 최혜선과 승리가 필요한 홍진호 연합은 상충되는 목표가 있기에 이들의 분열은 예정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폭풍 스트레스에 지쳐버린 홍진호는 결국 팀을 해산합니다. 장동민 연합 1강 체제가 됐군요. 근데 인원 많은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면 각자 이익으로 플레이하는 개인들이 장동민 연합에게 더 큰 변수로 다가올지도 모르겠군요. 어쨌든 장동민은 언제 올지 모르는 약탈을 방어하며 체력 소진하는 것도 손해라. 더 이상 약탈하지 않는 조건을 토대로 서출구 충주맨과 자금 배분 합의를 끝냈습니다. 2위인 악어보다도 장동민 자금이 2배 이상 많군요. 게임에 앞서 갑자기 히든룰이 공개됐습니다. 악귀가 존재했군요. 저번 주 이진아는 악귀에게 찍힌 거였죠. 스티브에가 없는 틈을 타 장동민은 스티브의 행동이 달라진 걸 근거로 악귀로 모으는군요. 게임은 트라이 13입니다. 자리 배치를 위한 정치질과 인접한 플레이어와의 협상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악귀 지목 플레이어 최혜선은 말실수한 장동민이 악귀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의 불씨가 점점 많아지죠. 모든 참가자가 악귀 처단을 원하는 상황에 서출구 충주맨 연합은 탈락 후보 최혜선을 1등으로 만들려 하고 장동민 연합은 악귀 의심 플레이어를 꼴등으로 만들려 합니다. 악귀 지목받았다는 최혜선의 말이 거짓이 아닌 이상 서출구 충주맨의 작전이 성공하면 충주맨 2회 데스매치 플레이어가 악귀이기에 악귀를 100% 알 수 있으나 장동민의 작전으로는 알기 힘들어 보입니다. 장동민 작전이 성공해 악귀 의심 플레이어 A가 꼴찌를 하더라도 다른 데스매치 플레이어 B가 악귀일 수도 있고 11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혜선이 우승 못한다면 최혜선이 데스매치 플레이어가 돼 악귀를 아예 짐작조차 못하게 돼버리죠. 현관 홍진호와 주원규가 중립국 연합을 맺었습니다. 미운정이 고운정이 됐군요. 장동민 연합은 곱하기 3인 허성범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인접한 장동민이 1점을 먹기로 합니다. 1라운드 결과 충주맨이 꼴찌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충주맨. 서출구가 1등과 꼴찌를 동시에 만드는 전략이라는군요. 자리 배치 권한을 가진 꼴찌가 자신은 마이너스 27점, 몰아줄 플레이어는 27점을 계속 먹는 전략이군요. 악귀 색출이 가능하며 꼴찌의 필연적인 희생이 따르는 전략입니다. 장동민이 악귀라 생각하는 충주맨은 데스매치에서 맞붙을 확률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시키는군요. 서출구에게 특정 숫자를 부탁받은 홍진호와 주원규는 2라운드 결과가 서출구 말과 다를 시 장동민 연합에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장동민과 스티브에가 악귀로 의심받으며
스티브에가 서출구의 전략에 동참하는 상황에 서출구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되면 장동민이, 서출구의 전략이 어긋나면 스티브에가 악기로 의심받을 판이 깔려져 버렸군요. 홍진호와 주원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악기가 둘이라는 장동민, 악기류를 혼동했군요. 특히나 오늘 게임 룰이 다른 게임 룰보다 쉬웠기에 악기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헷갈릴 여지는 적었죠. 장동민, 악기, 의심 스택이 쌓이고 있군요. 치명적인 실수한 걸 알게 된 장동민, 악기는 장동민이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밤 악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악기 스티브예와 연옥에서 정모도 했었군요. 탈락자들에게 가장 많이 살맞은 스티브예와 최근에 살맞은 장동민이 악기가 된 거였습니다. 둘은 탈락 후보를 면하기 위해 매일 밤 대사를 날려야 합니다. 이래서 갑자기 이진아가 탈락 후보가 된 거였죠. 크리미널 메모리 때 의욕 없던 스티브예가 핵심 단서를 누락한 건 단순 실수가 아닌 악기의 고의적 행동이었습니다. 확실히 악기가 된 후 스티브예의 언행이 평소와 달라졌죠. 조용히 묻힐 뻔했던 단서 누락은 허성범이 언급해버렸고 결국 스티브예는 데스매치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허성범이 스티브예의 실수를 계속 부각한 건 스티브예를 데스매치에 보내기 위한 장동민의 작전이었죠. 허나 끝날 줄 알았던 스티브예는 데스매치에 이겨 돌아왔고 두 번째 대살 날릴 플레이어를 유리사로 함께 합의봤으나 장동민은 유리사 대신 최혜선에게 대사를 날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브예는 허성범과 홍진호를 차례대로 날리자는 제안을 했으나 장동민이 거절해 스티브예는 격분했고 악기들의 불화가 시작된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한 뒤 결정을 합리화하는 장동민의 가스라이팅이 안 통할 거란 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스티브예를 본 시청자는 알기 쉬웠으나 적으로 맞붙었던 장동민은 파악하지 못했나 보군요. 2라운드 결과 충주맨이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서출구 충주맨의 작전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죠. 충주맨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탱킹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겨보고 싶어서였군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의 가장 큰 욕구는 생존입니다. 허나 연이은 패배로 자신감을 잃은 충주맨의 욕구는 생존이 아닌 승리로 바뀐 듯하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정치질과 배신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픈 시청자들 입장에서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꼴찌가 판을 짜는 권력 때문에 초반에 승부가 끝났고 메인 매치에 긴장감이 없어졌죠. 타이밍 좋게 악기라는 존재가 있어서 다행이지 악기가 없었다면 이번 주 방송은 살리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악기 처단을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 악기만 처단한 게 아니라 악기를 안고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건 아쉽군요. 또한 데스매치라는 전쟁이 남았기에 메인 매치라는 전투에서 우위를 점한 게 전쟁을 이긴 건 아니죠. 종합적으로 본다면 판을 주도한 건 맞으나 이겼다고 보기엔 좀 민망해 보이죠. 서출구와 충주맨 덕분에 몇 시간 전 서럽게 훌쩍였던 최혜선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군요. 빡친 장동민은 스티브예를 데스매치에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장동민은 서출구와 충주맨을 불러 스티브예를 데스매치 후보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해주겠다는 공허한 말에 충주맨이 실망했군요. 확실히 세븐노트 때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긴 합니다. 근데 잘해주겠다는 공허한 조건 외에 장동민과 스티브예의 자금을 털어낼 수 있다는 명확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 명확한 조건에도 구미가 안 당겨 잘해주겠다는 워딩에 꽂힌 듯 보이죠. 그런데 스티브예는 이미 탈락 면제권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스티브예는 최혜선에게 자기에게 탈락 면제권을 줬는데 꼴찌 이외에 데스매치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악기가 맞다는 명분을 더했지만 사실 서출구와 충주맨이 탱킹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최혜선이 탈락 면제권을 누구에게 주든 악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최혜선이 악기에게 탈락 면제권을 주면 충주맨과 11위 서출구가 데스매치에 가고 최혜선이 악기가 아닌 사람에게 탈락 면제권을 주면 충주맨과 악기가 데스매치에 가죠. 결국 장동민은 최혜선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충주맨에게는 탈락 면제권을 서출구가 받도록 부탁하고 서출구에게는 충주맨을 설득하도록 부탁합니다. 허나 그럴 생각 없는 둘은 적당히 장동민의 장단만 맞춰주죠. 차라리 장동민은 서출구와 충주맨보다
최혜선을 설득하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룰에 의하면 2라운드 도중 악귀가 2명임을 발설한 장동민은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데스매치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악귀가 2명임을 밝히고 대살 날린 건 스티브예와의 공동 결정이었다며 최혜선에게 정치질했다면 어땠을까 싶군요. 스티브의 최근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러웠고 최혜선은 자신에게 대살 날렸을 가능성 있는 스티브예보다 희생하며 탱킹해준 11위 서출구를 도와줄 가능성이 생기죠. 장동민은 어차피 스티브예와 적지고 서로를 보내는 상황이었기에 사이가 더 나빠져도 큰 상관없고 스티브예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죠. 3라운드 결과 최혜선이 6점 차로 1등을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장동민 연합도 장동민이 악귀인 걸 눈치챘군요. 결국 반전 없이 게임이 끝났고 최혜선이 1등, 충주맨이 꼴찌입니다. 최혜선이 스티브에게 탈락 면제권을 줬기에 장동민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데스매치 후보자 선택으로 충주맨은 스파이 복수를 위한 유리사를, 장동민은 충주맨 설득에 실패한 줄 아는 서출구를 선택했습니다. 스파이로 된통당한 홍진호가 추가 투표권을 4장 구매했고 스티브에는 미공개군요. 과거 팀 서출구에게 빚이 있던 악어가 서출구에게 추가 투표권을 안 쓰기로 했으나 현재 팀을 선택하며 추가 투표권 8장을 구매했습니다. 8장이면 유리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현관 서출구를 떨어뜨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악어의 영끌로 데스매치는 서출구가 갈 것 같았지만 유리사로 결정됐습니다. 알고 보니 허성범과 MJ킴은 추가 투표권을 사는 척하며 사지 않았고 김미나가 추가 투표권 5장으로 서출구가 아닌 유리사를 뽑았죠.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유리사를 도울 것 같았던 허성범, MJ킴이 유리사를 배신했고 유리사를 돕지 않을 듯한 악어가 전 재산을 태우며 유리사를 도왔죠. 애매해 보이는 김미나는 홍진호보다도 많은 5장을 구매해 서출구를 도왔습니다. 와해된 홍진호 연합에서 서출구를 돕고 끈끈해 보였던 장동민 연합에서 유리사를 배신한 거죠. 데스매치는 암기력과 추론력이 필요한 메모리 30입니다. 1라운드 결과 장동민이 유리사를 1점 앞서갔고 최종적으로는 장동민이 우승했죠. 3파전 승부를 또 이겨 4킬 0데스가 됐군요. 이로써 변칙적인 플레이로 피해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켰던 충주맨과 독특한 분위기로 숨겨진 떡밥을 던지며 피해 게임 기대감을 높였던 유리사가 최종 탈락했습니다. 허성범이 추가 투표권을 사게 만들고 정작 본인은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악어가 빡쳤습니다. 그리고 MJ킴이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3장을 구매했다는군요. 악어는 거짓말을 간파했고 허성범이 당황했군요. 결국 악어 허성범이 새로운 현관으로 등극합니다. 홍진호 주원규 현관이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잘 됐군요. 악어가 그때부터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 암시하는 듯 보이는군요. 뭐 어쨌든 다음 주는 돌아온 장동민, 스티브의 기싸움이 기대되는군요. 이상 P게임3 11화 헛소리 뷰였습니다.